지난해 12월 대학로의 한 소극장. 온통 10대 위주인 요즘의 공연 문화 속에서 색다른 풍경이 벌어졌다.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관객들이 줄을 선 조용필의 공연은 연일 매진이었다. 뭐 보러 왔어요? 누구 보러 왔어? 조용필 아저씨. 나이에 상관없이 좋아하지 않아요, 조용필 씨는? 조용필 씨는 남녀노소 진짜 장년층이고 상관없이 진짜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조용필 씨의 매력인 것 같고요. 나이가 드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또 노래 가사에서 그 혼을 뿜어대는 듯한 그냥 그 절규를 하는 듯한 그런 노래에서 그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고. 다 좋아요. 우리 엄마는 흥이 많아서 다 좋아하시요 노래는. 엄마 돌아와요 그 사랑이. 엄마 커피는 해봐. 엄마 하면 해. 괜찮아. 노인네가 80 다 되는 노인네가 허물 어때? 해봐. 엄마 시작. 해. 백섬에 따라게.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에 맞아. 조용필의 작지만 큰 무대. TV에선 보기 어려워졌지만 그는 건재했다. 그러나 팬들의 얼굴에선 이제 30년이란 시간이 보인다. 단발머리 소녀들이 아기 엄마가 됐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온다. 그들에게 조용필은 추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의 노래는 곧 추억이다. 이들은 노래 한 곡 한 곡에 자신들의 추억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아, 공연하면 같이 온다고요? 네. 네. 사우. 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그런 알죠. 많이 드신 건 아는데. 네. 65. 예. 20대에서 60대까지 모인 그의 공연장. 하지만 팬과 스타가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공연장의 열기는 무엇보다 뜨거웠다. 지금부터예요. あらゆる世代の方がですねここに集まってでしかも男性も女性もいらしてでそういう方が一緒になって声援を送れる歌手の方がいるっていうのはある種羨ましさもありますよね。今は本当にその若い人が好きな歌手の音楽を例えば日本で大人が全然歌えないとか聞いたこともないとか x ジャパンなんてものすごい人気があったこちらにもファンがいらっしゃると聞きましたけれどもそのギタリストが亡くなった時にはものすごいこう壮烈ができたわけですけれどもねでも大人は全然その彼の音楽を聴いたことがないとかそういうことも起きてるわけなんですよね。ですからいろんな世代の方が一緒に聴けて歌える音楽があるってのはこれはすごく羨ましいなと思いました。 이젠 문화도 국제화 시대, 음악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즈음해 대중문화에 관한 취재를 온 일본 기자들. 그들 역시 조용필의 소극장 공연을 보곤 그의 폭넓은 음악의 영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팬층에 한편으론 놀라고 한편으론 부러워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무대를 떠나본 적 없는 가수 조용필의 음악 인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기 말, 우리는 조용필을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꼽길 주저하질 않는다. 가장 최첨단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지만 가장 대중적인 사람들, 대중적 취향을 갖고 있었던 보통의 사람들한테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 가장 보수적인 취향과 가장 선진적인 취향을 다 같이 아우르는 이런 종류의 음악 세계를 추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80년대
그 초중반, 즉 조용필 씨의 전성 시기에 그만큼 넓은 층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과 종합의 방식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도 30대서부터 60대 할아버지까지도 콘서트에 와서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가수가 됐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조용필을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음악성과 대중성, 그 모두에서 성공한 최초의 뮤지션으로 꼽는다. 무엇이 그를 이 대단한 찬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한 것일까? 그는 아직도 리허설을 한다. 요즘 젊은 가수들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리허설. 그러나 30년 동안 노래만을 해온 그는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지난 일주일간의 소극장 공연이 무리였을까. 감기 몸살이 찾아왔다. 아침부터 주사에 링길까지 맞았지만 좋아지지 않는다. 계획했던 레파토리도 바꿔야 할 만큼 상태가 심각하다. 아니 내가 지금 목소리를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요 목소리에 맞게끔 좀 만들어야 돼. 하지만 쉴 수는 없다. 이틀 동안 하는 공연에 2천여 명이 벌써 오래전부터 예약을 마친 상태. 그렇게 살아온 그의 30년. 지금까지 그는 70년대에 나온 4장의 앨범과 90년대 초에 나온 2장의 베스트 앨범을 포함해 공식 앨범 23장을 쉬지 않고 내놓았다. 전체 170여 곡. 수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이 곡들의 대부분은 조용필의 자작곡들이다. 이 앨범들은 이미 지난 94년 1000만 장이 넘게 팔렸다. 무엇보다 그의 노래들은 놀랍도록 다채롭다. 많은 가수들이 자신의 대표적인 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조용필의 노래는 트로트에서 록, 동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에 걸쳐 있다.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지는데 사랑의 마음도 라라라라 해저 물면 찬 바람에 시들어내리는 그런 여진 싫어 난 아니야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정을 썼고 정에 울며 살아오 내 가슴에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한 눈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나는 따라가며 남이 아미타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고맙습니다. 다양한 노래. 결국 조용필 한 사람 속에 10대부터 60대까지 여러 세대의 정서와 취향을 아우르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또 여기까지
단지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다양성이 있었기에 그는 정상의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공연엔 말이 적다. 노래를 부르는 초대 손님도 없다. 노래를 많이 들려주려는 그의 욕심 때문이다. 한 공연에 노래 22곡. 공연 후에 늘 지쳐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는 늘 이곳에 있다. 공연이나 방송 스케줄이 아니면 두문불출하고 지낸다. 물도 손수 떠다 먹을 만큼 방해받기 싫어하는 그의 음악 공간.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열정의 크기만큼 가난했다. 옛날에 초창기 니팔군에 들어갔을 때는 건반이 좀 하고 싶어갖고 건반이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도화지에다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건반을 그렸어요. 이렇게 까만 데는 까만 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아예 코드를 손으로 이렇게 짚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리가 납니까 종이에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좀 약간 미쳤다 그러죠. 뭐 저렇게까지 뭘 하냐 그랬는데 건반을 좀 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결국은 뭐 기타에서 노래로 갔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한 신문사의 자료 보관실. 오래된 주간지의 한 페이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71년 한 주간지가 주최한 보컬그룹 경연대회. 당시 조용필은 3인조 밴드 김트리오의 멤버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가수상을 수상했다. 이름이 잘못 올라가긴 했지만 조용필은 이 대회에서 가창력이 뛰어나다는 극찬을 받았다. 그 당시만 해도 조용필 씨 하나만 있으면은 지가 뭐 지금 생각하면 평생 음악을 할 것 같은 그런 가수였었거든요. 그때도 길이른 철새인가 아마 그걸 해갖고 옛날에 시민회관에서 가수왕 상을 탔어요. 김트리오 때. 조용필이 처음으로 가수로서 인정을 받은 무대였다. 만 20살의 앳된 모습. 그가 어느새 노래 인생 30년을 맞았다. 그의 출발은 기타리스트.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던 68년 일렉트릭 기타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서면서 그의 음악 인생은 시작됐다. 당시로선 꽤 이름이 알려져 있던 김트리오의 김대환은 조용필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스승이었다. 1950년 화성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조용필. 60년대 비틀즈나 벤처스 같은 서구 팝 음악의 홍수 속에서 성장한 조용필은 중학교 시절 우연히 기타를 접했고 이내 빠져들었다. 한번 이렇게 만났었어요. 근데 손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떡이 올라가지고 이 기타줄 쇠 이게 그러니까 막 초록색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냥 손 따라 이렇게 전부 아주 굳살이 배겨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 아마 골목 곪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다가 아프면은 좀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하여튼 굉장히 아마 뭐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I want to
그러나 속칭 딴따라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힌 그는 가출했다. 그리고 경기도 문산의 기지촌에서 음악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록을 선택했다. 그러나 계속된 무명의 서러움과 외로움. 어느 날 조용필은 보컬을 맡았던 친구의 군입대로 노래를 하게 됐고, 우연히 그가 부른 리드미온을 들은 흑인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가수가 되길 구원했다. 무명 가수였던 조용필의 부산 시절은 늘 춥고 외로웠다. 그가 주로 출연한 곳은 밤무대. 그 시절 그가 내놓은 몇 장의 앨범은 빛을 보지 못했다. 부산은 조용필에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지금도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젊어 저 부산 놈 아이가 뭐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외국 그 가수적 공연할 때 부산이 고향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도 부산입니다 이러고 그러고 그럼 이제 알죠. 우리는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죠. 그럼 아 그렇습니까? 그러죠. 부산말 안 쓰네 뭐 이러고. 가수 조용필을 세상에 알린 첫 노래. 사실 조용필이 이 노래를 처음 부른 것은 72년. 75년엔 트로트이던 것을 고고 리듬으로 바꿔 불렀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의 모국 방문이 허용되면서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이 노래는 불길처럼 인기를 얻었다. 애절한 노랫말에 한 맺힌 이별과 만남의 절규가 섞이면서 이 노래는 삽시간에 조용필을 인기 정상으로 올려놓았다. 록밴드 출신의 그가 트로트풍의 노래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8년 무명 시절 끝에 76년 그의 운명은 달라져 버렸다. 돌아요 부산항의 그 75년도에 이 노래를 녹음하자고 했을 때 사실 저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요. 아마 이 자리에 못 썼을 것 같아요. 부산항으로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정말 가수가 됐는데 그때 싫다고 그러니까 돈을 좀 준다고 그래서 50만 원 받고 취입을 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애증의 노래가 된다. 70년대 젊은이들의 자유주의적 대중문화의 선풍이 일었다. 유신체제는 긴급 조치로 청년 문화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진 소위 대마초파도. 대중음악계엔 암흑기가 찾아오고 된서리를 맞은 많은 연예인들이 전업을 하거나 이 땅을 떠났다. 조용필도 77년 2차 대마초 파동에 연루돼 벌금을 물고 풀려났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막 인기를 몰아가던 때였다. 조용필은 70년대 말 문화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셈이다. 그는 모든 활동을 정지당했다. 긴 방황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삶이 절망이었다. 그때 이제 영원히 이건 안 풀릴 것이다 해서 다른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미랑 생각도 해봤고 또 뭐 외국을 못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살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해도 출국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못 갔고 그래서 미랑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음악은 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결국은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군 의무만 다니면은 뭐 된다고 해서 군 의무 공연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노래가 하고 싶어 무대에 섰지만 그는 이 시절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부르지 않았다. 그래도 그가 몰래 출연하는 업소엔 손님들이 몰리곤 했다. 그래서 지방 쪽에 내려가서 숨어서도 해보고 또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지방 쪽에 이렇게 가서 하고 그랬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다가 다른 이제 업소에서 이렇게 수서를 내요. 그럼 이제 우린 또 보따리 잡고 서울로 또 올라오고.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그 시절 그는 우리 소리를 만났다. 판소리 음반들을 사서 득음을 한다는 명창처럼 소리를 갈고 닦았다. 그리고 얼마 후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달라졌다. 그런 7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성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대 후반에 어떤 그런 규제 이후의 은둔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판소리나 어떤 민요의 창법을 익혔고 여기에 어떤 그 흑인의 어떤 그 소울적인 어떤 요소들을 결합하면서 흔히 조용필의 창법이라고 얘기하는 진성과 가성을 자유로 오가는 어떤 그리고 탁성과 청성을 또 역시 그 자유롭게 포착하는 그야말로 그 모든 표현이 가능한 어떤 보컬의 진경을 획득했습니다. (1979년 12월 6일) 족쇄와도 같던 활동정지의 빗장이 풀렸다. 만 2년 7개월 만이었다. 그는 바로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금지에서 풀려나고 바로입니다. 내가 보기엔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만났던 일이 있으니까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내가 작곡은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그 배명수 씨의 주제가 가사가 참 좋습니다. 조용필 씨가 그걸 쭉 전화로 불러줬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그거 더욱 좋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을 조용필 씨가 하게 됐고. 인생 극장 창밖의 여자. 군물 터지듯 15분 만에 써서 단 한 번에 불러버린 창밖의 여자. 배명숙 극본, 이규상 연출, 첫 번째.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창밖의 여자는 멜로디 진행도 아주 파격적이고 또 조용필 씨의 이 발성, 창법 이게 돌아와요 때보다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 녹음을 쫙 들으면서 말하자면 우리 다 느끼는 거지만 프로듀서는 어떤 감이 있잖아요. 그 조용필 씨가 쫙 1절을 부르는 걸 딱 듣는데 전율 같은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창밖의 여자는 80년대 조용필 전성시대를 여는 예고였다. 그는 당당하게 컴백했다. 우리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 전국에서 이 시간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만 4년 만에 그 다재다능한 모습, 건강한 모습을 갖고 여러분 앞에 다시 이렇게 그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필 씨. 다시 가수로서의 활동을 한 그 기분으로 지금 역시 시작하려고 또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마음 굉장히 떨려요. 떨리고요. 다시 등장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근데 뭐 같은데. 노래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대마초 파동 이후에 70년대 후반이 되면 우리 그 대중음악계에서 소위 스타가 사라집니다. 조용필은 70년대 말에 그 바로 그러한 어떤 공백기를 그 딛고 재기에 성공한 유일한 가수가 되는 셈이죠. 무대에 설 수 없었던 그 시절, 피눈물 나는 수련과 준비를 한 결과였다. 1980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는 창밖의 여자 조용필. 68년 시작해 자신의 음악을 갖기까지 12년. 기나긴 탐색과 훈련의 과정이었다. 결국 그는 70년대에 얻은 음악적 자양분을 가지고 80년대에 꽃을 피운 셈이다. 조용필. 그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충격적이었다. 그는 그리움과 고향을 노래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랐다. 트로트 일색에서 물줄기를 바꾼 그의 음악은 실험적이고 새롭고 능숙했다. 그 결과 팝송이 주도하던 대중음악 시장의 헤게모니가 가요로 넘어왔고 10대의 오빠 부대가 나왔다. 그것은 우리 대중음악사의 한 분기점이었고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다. 조용필은 이미 30대였지만 그의 음악은 이들 10대를 장악하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용필 씨는 장기전에 승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류로 오래 지속하고 있는 가수라는 거죠. 조용필 씨는 매 시기 그 80년대 초반에는 새로운 주류의 질서라고 하죠. 주류 경향이라고 하는 걸 창출해냈고 오랫동안 그것을 이끌어냈어요. 한 80년대 중반 넘어서까지 주류적인 경향을 선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주류적 경향이 변할 때마다 그것을 결코 천박스럽지 않게 그 수준을 끊임없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걸 금방 받아들여요. 하고 그걸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요. 정치도 그렇고요. 방송도 그렇고 몇 명의 슈퍼스타만 알면은 다 이제 충분하다.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취향, 기호 이런 것들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 본다고 한다면 대중음악 쪽에서 조용필 씨라는 존재가 아주 거대한 지주이자 혹은 또 그게 뭐 그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장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단치 않다가 아니라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과거에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지 않았지만 지금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쿄의 밤을 뜨겁게 열광시키고 있는 한 야외 공연장입니다. 이 공연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의 가수 조용필입니다. 한국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재편하며 재기에 성공한 조용필. 82년 아시아 뮤직 포럼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 진출했다. 그의 활발한 활동은 일본에서 한국 가요의 붐을 조성했다. 당시 조용필의 한국 공연을 보러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곤 했을 정도였다. 특히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폭발적인 인기로 일본 가수 10여 명에 의해 다투어 출반됐다. 노래 한 곡을 여러 가수가 부른 일본 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화제가 됐다. 역사적으로 한국 가수가 진출한 곳 있었는데 처음에 히트한 가수가 오래됐지만 70년대 여기서 카펜터즈 노래 부르시는 이소연 씨가 일본에서 가슴 아프게 약간 들었던 그걸로 히트했어요. 그거 히트해가지고 그 후에 남자 한국 가수가 일본에 진출을 하기는 보통 일본 업계인들이 음악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연필 씨가 그런 거 잘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일본 동영, 코베, 나고야, 후쿠오카 5월 4군데에서 처음에 공연했어요. 그때 벌써 팬클럽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90년대 초
신세대란 말과 함께 혁신적으로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 대중가요에도 대중문화에도 90년대식 새로운 변화와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었다. 80년대의 욕구와 정서를 대변했던 조용필은 밀려나야 했다. 인기인이라는 것은 결국 신인한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기 마음속에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젠간 나는 신인한테 밀린다라는 거. 그런 거겠죠.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가면은 또 다른 팬을 모은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옛날서부터 자기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들을 안고만 간다고 하면은 그건 성공한 거죠. 그래도 그는 아직도 10대 댄스그룹 위주의 연말 시상식에 초대된다. 오빠 부대 원조였던 조용필. 그러나 더 이상 아이들의 함성은 없다. 노래하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10대 위주인 우리의 대중가요계. 반짝 가수들 속의 조용필은 무슨 의미일까? (30년) 음악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던 위대한 탄생. 밴드로 음악을 시작했고 음악적 뿌리가 록에 닿아있는 조용필. 그가 위대한 탄생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는 최고의 밴드를 지향한다. (74년) 조용필과 그림자에서 79년 새롭게 꾸며진 위대한 탄생. 잠깐. 유재하, 정원영, 김광민 등 당대 내로라 하는 음악인들이 거쳐간 위대한 탄생. 그러나 합류했다가도 공연 한 번 못 해보고 연습 도중에 바뀌는 일도 적지 않다. 최고의 몫을 해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희선아, 네가 두 번째 얘들 할 때 뒤돌아서서 한번 해봐. 아래도 같이. 두 손으로. 길어. 조용필이 연습을 거듭하는 완벽주의자라는 건 이미 알려진 얘기다. 그는 습관처럼 연습을 한다. 본 공연 때보다 연습 때 더 예민하다. 게다가 아무도 그의 귀를 속일 수는 없다. 누구냐? 바로 요 놈이 계속 그랬어. 요 놈이. 그런데 이 친구는 상당히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나는 그 작업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한 20년 전인데요. 밤무대에 나갈 때예요. 그런데 낮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조그마한 방에다가 전축을 들여놓고 이제 음악을 들어가면서 편곡하고 작곡하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악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팝송 같은 경우에 체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비지스라고 하는 그룹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나이트 피버라고 하는 곡인데 한 4~5분이 되죠. 그게 길죠. 그걸 LP판을 틀어놓고 근데 이제 그 6인조죠. 비지스가 6인조가 악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악기들 소리, 그러니까 멜로디, 리듬, 화음 이것을 그냥 들으면서 악보로 옮기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는 음악에 관한 한 정규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
누구라고 내세울 음악의 스승도 없었다. 그저 수없이 부딪혀서 들어보고 불러보고 그렇게 음을 터득했고 음악을 익혔다. 시력을 많이 잃었다. 빛을 차단하는 보안경을 써야 할 만큼. 작사, 작곡, 편곡, 예언주 등 본격 뮤지션 시대를 연 주인공 조용필. 오늘도 그의 화두는 음악일 뿐이다. 그의 스태프들은 항상 긴장한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치 않는 조용필의 철저함과 프로근성을 알기 때문이다. 무대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도 그는 이미 전문가 수준이다. 뭘 해봐. 난 저 뒤에 가서 좀 들어볼게. 잠깐만, 내가 밑에 내려가 있을게. 아직도 우리나라 대중가수 중 가장 공연이 많은 조용필. 1년에 5, 60회씩 공연을 하는 그는 라이브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갖고 있다. 한국 공연 문화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고 인정받는 그의 무대. 자신의 음악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는 항상 욕심을 낸다. 가수의 본질적인 승부처가 무대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은 바로 그 밴드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이 선율의 중심적이었고 또 가창력 중심적인 시대에 모든 어떤 그 연주의 상태, 그리고 그 연주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런 음향의 새로운 시도라, 그 다양한 어떤 스튜디오 테크닉의 실현, 그리고 공연에 있어서의 어떤 무대와 조명에 관한 어떤 그런 한 10년을 앞서갔던 집착,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는 그 이전에 어떤 우리의 대중에서 만날 수 없었던 엄청난 그 만족과 열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한때 국내 가요계에서 웬만한 음악적 시도들은 모두 조용필이 해버렸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는 번 만큼 쓴다. 음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웬만한 극장 공연에 장비만도 5톤 트럭 대여섯 대 분량. 조용필의 공연엔 항상 최고의 장비와 인력이 함께한다. 이렇게 늘 투자와 다양한 음악적 시도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열정 때문이다. 앞선 시도와 계속되는 도전들. 그는 늘 세상을 향해 노래로 말을 건다. 그리고 음악으로 승부를 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그의 노래는 더 이상 히트하지 않았다. 그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음악적 시도들도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필의 시대는 한물 같다고들 수군거렸다. 그러나 15집 이후 3년 만의 공백 끝에 97년 내놓은 16집 바람의 노래. 성인 취향의 노래로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중들이 가수 조용필에게 바라는, 얻고자 하는, 듣고 싶어하는 음악이 뭐고, 이 바라는 그 정서가 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앨범도 그렇고 바람의 노래도 보면은 굉장히 음악들이 편해졌어요. 그 대중적인 노래들이 있고, 그 전에는 막 음악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리도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방향은 잡았다고 봐요, 조용필 씨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대중들이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음악만으로 꾸준히 승부를 걸어온 조용필의 30년.
그는 대중과 함께 살아왔고 대중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도전을 한다. 메마르고 답은 땅에서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거센 폭풍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그는 대중음악에 대한 천대와 사시적 편견 속에서 버텨냈고 대중음악을 그 높게만 보였던 세종문화회관에 올렸다. 거래하던 지식인들조차 그의 공연장을 찾게 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그의 음악적 성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국민가수라 칭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 대중음악의 지평을 넓혀왔다는 평을 받는 조용필. 그러나 못내 아쉬움도 남는다. 결국 예술가로서의 음악 예술가로서의 조용필의 최후의 과제는 그가 마치 80년대 전반에 우리의 전체 어떤 주류 음악계의 지형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과연 아직까지 그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30대 이상의 어떤 이 승인 취향의 어떤 이 대중음악의 질서를 어떻게 또 새롭게 세우고 또 개진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어쩌면 음악인 조용필로서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최후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자기 음악 행위를 어떤 사회적 관점이나 이런 좀 큰 틀에서 보질 않고 그야말로 음악만을 사랑하고 음악이 전부인 것으로만 생각한 데서 오는 어떤 한계, 특히 자기 개인과 음악의 관계만이 존재하지 큰 현실 속에서의 자기 음악의 의미라든가 전체적인 한국 대중음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은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그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잘 안 됐어 그게. 한참 우리 이제 위대한 탄생 무지하게 바쁘고 뭐 레코딩 또는 뭐 음악을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긴다는 조용필. 자기 분야에서 경지에 오르고 명성에 맞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그는 늘 외롭고 고독했다. 이제 한동안 어떤 그 위대한 탄생이 타격이 좀. 그는 이제 그의 설례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근데 왜냐 음악이 없는 세상은 좀 캄캄한 밤이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음악만을 생각하는 그에게서 우리 시대의 장인의 모습을 본다. 나 정말 힘들더라고. 진짜 막 사람 짜증나고. 언제부터 끊었어? 1월 1일부터. 노래 외에 다른 것은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었던 조용필의 지난 30년. 오로지 음악, 그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조용필. 음악을 위해 그는 세월을 고민한다. 노래를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의 그 생각은 끔찍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음악을 그만둔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그때는 아주 캄캄해요. 막 허탈감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런 공허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음에는 노래는 안 할지언정 많은 곡만 좀 써보자. 이런 곡 저런 곡 써보자. 그러면 어떤 나한테 위로나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달려왔지 그저 최선을 다해 돌아볼 여유도 없이 모든 걸 던진 채 우리가 슬플 때 설례가 없는 많은 일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온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중과 노래로 만나온 가수 조용필.
시대 사람들에게 힘과 위안이 되어온 30년. 그의 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사와 일치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21세기의 한국가요는 어떤 것이 될까 묻는 그에게 거는 기대이고 믿음입니다. 조용필, 그는 이미 우리 시대의 한 의미가 돼